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리포트입니다. 자, 24일 날 어제죠. CPI 지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이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발표되고 나서 제가 댓글로 올려드렸는데 잘 나왔다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별 뭐 이야기가 없지만, 어제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하고 이 지표하고가 많이 괴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이게 진짜 이게 이 정확한 지표가 맞나 이런 이제 캐션 마크가 붙는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년 대비 CPI 지수, CPI 지수 전년 대비해서 예상이 3.1%인데 3%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가 0.3%인데 0.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어 CPI 지수라고 실질 이제 CPI 지수가 오히려 더 똑같이 그냥 다 전월 대비 다 0.1%씩 적게 나온 겁니다. 전월 대비가 YOY가 3%고 전월 대비 MOM이 0.3%인데 0.2% 나왔습니다. 그럼 CPI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1%인데 3%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에는 0.4%인데 0.3%가 갔어요. 어쨌든 0.1% 저번 달보다도 8월 달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소비자 물가가 적다, 적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소비자 물가 피부적으로는 거의 10% 이상이 올랐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적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그 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지를 않다고 그래요. 수입 산물품이 적고 뭐 이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원래가 이제 이 10월 30일 정도 나오죠. 31일이나 30일 정도 나오는데 이미 뭐 PC 물가 지수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원래 10월 12, 3일 이렇게 나와야 될 이 지표가 거의 뭐 보름 뒤에 나왔죠. 보름 뒤에. 그래서 그게 뭐 보름 뒤에 정도 2주 정도 갭이 있어서 이런 이 8월 9월달 인플레이션이 체감적으로 많이 좀 괴리를 느낀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24일날 어제 CPI 지수가 나온 거 봐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10월달에 들어서 지금 피부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가 엄청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뭐 생필품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를 체크하는 이 기본 데이터가 지금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10월 달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상보다 이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미국에 이제 뭐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소비자 물가다. 예, 오히려 많이 올랐는데 이 지표는 적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 지금 셧다운이 이제 이 얘기가 들리는 부분은 지금 10월 1일부터니까 이제 4주죠. 오늘 25일이니까 뭐 다음 주는 또 트럼프 형님이 또 아시아 지역을 돌기 때문에 없고 그러면은 최장 35일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빨리 트럼프가 나서 가지고 합의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셧다운이 언제 이게 종료가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자산에 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오르면 골드가 하락하고 골드가 상승하면 달러가 꺾이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달러나 안전자산이 상승하면 미 증시가 빠지고 리스크가 큰 이 위험 자산이 빠지고 위험 자산이 상승하면 안전자산이 빠지고 뭐 어떤 이런 내용의 메커니즘이 지금까지 시스템이 왔는데 지금 위험 자산도 오르고 뭐 증시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뭐 채권도 오르고 이거 너무나 지금 혼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골드가 하락하고 나니까 뭐 어떤 분들도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어제 CPI 지수 나온 내용을 봐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0.25% 0.5% 물 건너갔고요. 0.25%는 할 것 같지만 과연 11월 달에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기는 합니다.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높게 나와 버렸다 그러면 뭐 당연히 금리 인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이 물고 나갔다. 그래서 과연 CPI 지수가 좋게 잘 나와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뭐 이런 케이스죠. 예. 증시에는 호재죠. 금리 인하에는 호재가 아닙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뭐 이 골드든 또 실버든 또 코인이든 뭐 증시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상승을 하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데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그 0.25% 밖에 안 된다. 이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CPI 지수도 문제지만 지금 셧다운이죠.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는 셧다운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난 토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내에 뭐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시장이 완전히 환호를 하고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하고 근데 이번 주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이 이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투자도 하고 뭔가 포트폴리오 짜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골드 실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내가 수입을 좀 만들어 창출해 놨는데 이 기회에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게 덤비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뭐 저점에서 살려고 뭐 하는데 KRX 사시는 분들이 덤비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골드가 지금 현재 이날 많이 빠졌죠. 이날 일봉을 다시 볼게요. 자, 화요일날 크게 빠졌죠. 화요일 크게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매수 세력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하려면 최소한 이 50% 정도까지는 반등이 와야 됩니다. 못 왔죠. 물론 이게 빠지는 부분 뭐 그 뒷날도 더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못 해냈어요. 예. 그 뒷날도 빠졌고요. 뒷날은 이제 그 상승과 하락에 매수 매도가 공방을 쳤죠.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 주 내내 화요일 하락하고 나서 수목금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4시간 봉을 보면 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다지는 그림인데 다행스럽게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120선이 지금 현재 오늘은 제가 안 그렸는데 120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지지를 받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닥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꼬리를 길게 단다는 얘기는 하락했던 매수 세력이 밀어 올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흐름을 봐보면 올라가게 되면 또 매도 세력이 밀어내리고 굉장한 각개징투를 하고 있다. 차트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 그림의 구조에서는 이 지금 조정장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특히나 지금 현재 지금 셧다운이 전혀 뭐 출구가 안 보여요. 그런 소식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미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트럼프 형님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30일 맞추고 아마 그 미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10월 31일까지는 셧다운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최장 35일을 1기 때 35일인데 이렇게 되면 31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뒤에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면 11월 3일이 되겠죠. 그럼 최장 3일 4일 5일 뭐 그 주에 그런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 35일을 넘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렌 버핏이 지금 현재 계속 지금 현금을 확보해라. 뭔 얘기냐, 지금 미국 경제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했어요. 보호무역주의로 바꾸고 있다.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꾸면서 관세 시스템을 완전히 뭐 엎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디테일한 이런 지표나 이런 경제 동향 데이터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뭐 정시고 뭐 골드고 뭐 다 빠집니다. 완전히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시스템적 이 셧다운 아니더라도 상당한 그 혼돈을 겪게 돼 있는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10월달 CPI 지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아예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월달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누가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의 군인도 월급을 못 준다 하잖아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뭐 골드 투자를 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한국은 그냥 미국에 감기 들면 우리는 독감이죠. 독감. 지금 환율을 한번 봐보세요. 이 환율이 지금 이게 1438원 144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답답합니다. 이 뭐 무슨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를 예측이 가능해야 이 어느 정도 이 분석을 해서 앞에 시장을 이 예측을 좀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깜깜해요. 깜깜해다가 그냥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보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또 공격을 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 남미 쪽도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상황을 봐보면 골드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이 셧다운이 길어져 버리면 골드에도 결국 악재가 옵니다. 왜 악재 오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JP모건 다이먼 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온다. 위리엄 퍼빗은 지금 현금을 많이 챙겨놔야 된다. 뭐입니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돈값은 떨어질 거고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지금 셧다운이 어느 정도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는 뭔가가 지금 소스가 나와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다가 셧다운이 되고 빨리 그 지표들이 좀 나와져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이 셧다운은 4,000불 위에 있는 이거죠. 이 부분은 셧다운 때문에 온 상승입니다. 그럼 셧다운이 끝났다 이러면 셧다운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정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은 반등을 하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가 갈 거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유동성을 높인다는 얘기고, 지금 대형은행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지금 이제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차후로는 골드에는 호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못하면 러시아가 완전히 뻗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답답합니다. 제가 시황을 이 주말 리포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지금 현재 흐름이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지금 이 바닥이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 이쯤에서도 이제 시도를 해보긴 해보는데 앞전처럼 이러한 상승세는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상승이 오느냐, 이런 상승이 올 거예요. 이런 상승이 엄청나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그래도 야금야금 상승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상승하고는 좀 틀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JP모건이나 뭐 이런 대형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를 거의 5,000불대를 다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러한 상승은 없다.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상승하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일정이 올라가면 되겠지만,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초보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박스권 제가 계속 4,000불대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뭔가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뭐 이슈가 있었을 때에 상승을 하려면은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CPI 지수가 뭐 주말에 잘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위태위태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차트는 시장의 심리거든요. 예. 지금 121선이 그나마 지나가면서 121선 지지를 다 받았어요. 그게 다행이죠. 저는 121 지지 받으면서 받는 거 보고 4,000불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하여튼 핵심이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셧다운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1차적이에요. 2차적인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방향으로, 금리 인하는 이미 거의 뭐 예측되고 정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29일 날 우리 한국으로는 30일 새벽 3시죠. 파월 전 의장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폭은 뭐 0.25%가 될 가능성이 많고, 과연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셧다운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장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셔야 된다. 좀 안정적인 부분은 이 박스권에서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때 거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8월 20일 날 파월 인준 의장의 연설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제가 이제 추세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이후 이 연설 이후에 지금 이런 상승이 왔단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일봉이기 때문에 이래 보이지만 요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림이, 예.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셧다운이 빨리 정리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내용이 나오겠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셧다운이 저렇게 되면 이 골드 실버 공이 조정장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조정장이 길어질 때 이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태웠죠. 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일봉이지만 이제 시간 인터벌을 누르면 더 그러겠지만 뭐 단타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등락에서 매도하고 매도를 이렇게 찍어가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장은 이런 어떤 조정보다는 이 셧다운이라는 이제 앞에 큰 벽이 하나 있는 거죠. 뭐 아무 지표가 없으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 투자 자산 시장은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시장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조정장도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셧다운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셧다운이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정신은 또 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이후에 뭐 지표나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뭐 소비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죠. 아무튼 이번 주말 리포트에서 셧다운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케줄로 봐보면 셧다운은 10월달 안에는 될 가능성이 없다. 예, 될 가능성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11월 달에 가서 셧다운에 이 부분을 해소시킬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형님 하는 거 봐도 전혀 셧다운에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제 CPI 지수 나오고 난 이후에 셧다운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35일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예측 가능하잖아요. 10월 31일까지는 미국에 트럼프 형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31일까지 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민주당 이 지도부와 그걸 통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스케줄 오른쪽 잡는다 하더라도 11월 3, 4, 5거든요. 그러면 35일이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는 지금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이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보고 이 CPI 지수 이제 셧다운 이후에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더 지켜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불 꺼진 터널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끝들이 출구 조그마한 이 불빛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CPI 지수가 잘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는 약간의 부담을 주는 그림이 나왔고, 증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 CPI 지수 발표되고 난 이후에 골드도 상승을 했거든요. 흐름은 뭐 골드나 실버나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어쨌든 뭐 주말입니다.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이미 끝났죠. 주말장은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방송 뉴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체크를 잘 하시면서 잘 응대하셔가지고 토요일 뭐 로드샵에서는 토요일도 뭐 일을 하니까
거래가 있죠. 참고하시면서 잘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25일 이번 주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고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하시고 매수도 지금 상황을 잘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수 같은 경우 환율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골드 실버는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관건이다. 그래서 환율이 다운이 됐을 때에 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환율 체크를 잘 하시면서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왕이면 지금 현재 매수보다는 조정받고 상승할 그 타이밍에 들어섰을 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5년 10월 25일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최대한 시장이 조정장 끝나고 반등할 때까지 손이 건질건질해도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25일 주말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